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뉴마켓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쓰신 김명선 작가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 좀 앞으로 약간 4차 산업혁명 이런 쪽 얘기가 많이 있던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책은 단기 테마에서 장기 트렌드로 넘어갈 수 있는 총 6가지 업종을 뉴마켓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개를 한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키워드,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산업, 3D 프린팅 등등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 앞으로 한 짧게는 1년 또는 3년 내에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좀 더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3년 정도 보면은 모빌리티 산업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장기적으로 5년 정도 보면은 우주 산업에 주목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앞으로 3년까지는 테슬라에 투자했다가 3년 뒤에 갈아타면 되겠네요. 네,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이제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그 자율주행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가 이제 곧 상장을 할 예정이고 이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 플랫폼들이 많았거든요. 네. 노키아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 쪽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지금 현재 iOS나 안드로이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는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안에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은 테슬라 거라던가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저 혼자 네.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언론에 나와서 그 자율주행 모듈을 타 차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그렇죠.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자율주행 업계를 보면은 진영이 이제 테슬라 진영이랑 비테슬라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자율주행 플랫폼도 이제 테슬라는 자체로 개발을 하고 있고 비테슬라 진영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모빌아이랑 엔비디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칩을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아이다스 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칩을 공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 회사의 플랫폼은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칩을 꼽으면 최적화를 좀 시키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칩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자차에 맞게 자율주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그리고 모든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회사의 진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그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도 좀 폐쇄적으로 운영했잖아요. MS랑 인텔 진영이 이제 오픈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빌리티.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공부해야 될 산업이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산업은 이제 모빌리티 산업인데요.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분들께서 전기차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25년부터 2040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5년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2030년에 독일, 영국, 2035년에 이제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캐나다, 2040년엔 프랑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고 미국이 10% 정도 되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합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벌써 미국은 캘리포니아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40% 정도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도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 뭐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 부품이 훨씬 많잖아요. 네.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전기차로 전환이 좀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기존의 투자 설비에 대한 부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기업들 간의 앞으로의 어떤 경쟁 관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타 내연 기관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시장 자체가 이제 작아지고 전기차에서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연 기관차의 캐파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 전기차 캐파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매출총 이익률에서 볼 수 있는데 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의 매출총 이익률을 보면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점점점 매출총 이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를 포함해서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자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사실 1위 자리가 좀 흔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테슬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매출총 이익률 현황을 보면은 테슬라는 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매출총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 사업부도 있고 밑에 그 태양광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부를 뗀 매출총 이익률을 그려놓은 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 자동차 사업부만 하면은 29.3%로 굉장히 높은 매출총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더 높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는 게 테슬라가 탄소 크레딧을 팔아서 내는 매출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제외했을 때도 26.2%로 타 완성차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매출총 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타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매출총 이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매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타 내연기관차 업체들보다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캐파 현황에 대한 건데 테슬라가 2023년 기준으로 총 205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태고 그리고 테슬라는 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캐파의 확장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FS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단계별 구분해서 2, 3단계 정도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자율주행이 5단계가 되면은 전혀 그 핸들이 필요 없고 아예 뭐 운전석? 운전석이 필요 없는 단계인데 이 5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FSD가 2, 3단계 정도 되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말에 4단계 정도 되는 FSD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소식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한 상태이고요. 그걸로 이제 로보택시 사업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로보택시 사업도 내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24년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24년?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계 순위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도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판단 기준, 선정 기준이 조금 테슬라가 여기서는 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제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어쨌든 웨이모가 기술력으로 현재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FSD 기준으로 자율주행 2, 3단계 정도 된다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웨이모가 지금 5단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가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다음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싶은 게 누적 자율주행 데이터랑 기업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웨이모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는 이제 매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고 있는데 웨이모는 지금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뭐 날씨가 맑은 환경 그리고 도로가 대로변일 경우 이런 곳에서만 자차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도도 고해상도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차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이제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차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율주행 데이터의 확보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을 잘 구축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뭐 딥러닝을 시키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뿌려놓은 테슬라 차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 누적 자율주행 데이터를 표시를 한 건데 이게 2021년 1월 기준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2021년에 총 94만 대의 차량을 출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51억 마일 그리고 웨이모가 20만 마일로 비교할 수가 없네요. 2,5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는 기술력은 뛰어난 반면 상용화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차량 한 대 가격도 한 2억인가? 굉장히 비싸다고 굉장히 하는데. 비싸요. 그래서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이제 매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FSD 모듈을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2020년에 구매하신 거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2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잘 샀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샀습니다. 네, 이제 20%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차량 가격도 이제 20% 정도 그러네요. 올랐으니 감가상각이 훨씬 덜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우측 표에도 보면 모델 3의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낮네요. 네, 굉장히 낮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SD가 이제 차량에 귀속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매년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감가상각률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테슬라 모임에서는 이거를 이제 재테크 형식으로 FSD 모듈을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럴만 하겠네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 보니까. 네, 1년 만에 이제 20%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2019년에 샀으면 2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2020년도에 보험료 한 1-20만 원 더 올라가지고 안 좋아했었는데 잘했네요. 네, 차량 가격은 20% 오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